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포토샵 작업 환경부터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포토샵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로군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작업 환경들이 보일 텐데 기본적인 에센셜로 두고 작업하시면 문제풀이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띄어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지웠다 싶으시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내가 지웠던 아이를 불러내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어떤 걸 지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작업 환경 설정에서 리셋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초기화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클릭하시게 되면 넓게 좁게 수정 가능하니까 보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선택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펼쳐지는 게 보일 거고요. 저희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밝은 색상으로 하는 게 잘 보이기는 하겠지만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면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테마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저는 문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띄우기 위해서 오픈 다큐멘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가 V체크 되어 있을 때는 창문을 넓게 혼자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해제해서 창문 따로따로 작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눈여겨보셔야 될 일이죠. 이 친구는 현재 노멀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서 브러쉬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혹은 얼마만큼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예요. 만약에 프리사이즈라고 바꿔주게 된다면 브러쉬의 크기는 유추되지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십자가로 그 포인트 위치만 잡아주는 거죠. 스탠다드라고 하는 친구는 붓의 모양이니까 내가 지금 브러쉬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값 노멀 브러쉬로 잡아 놓을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작할 때의 문제에서 몇 픽셀짜리로 작업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눈금자를 꺼내서 작업할 때도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맞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글자를 입력할 적에 그 글자의 단위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니까 이 친구도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을 배치할 때 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에다가 넣을 거다라고 뽑으실 때 배경 색깔이 그 가이드라인과 구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컬러를 바꿔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글꼴을 영문으로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텐데 우리는 한글 글꼴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이 보일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G, U, N, G, 궁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보일 테니까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폭은 400이라고 높이는 5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딱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값 잘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오케이. 이미지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맞게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꼭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이죠? 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손바닥 더블 클릭. 소스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패스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우선 1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1급의 1번 열기라고 했더니 우리 거 종이는 400짜리, 500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가 350, 400 정도에 끝나는데 불러온 친구는 450, 500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럼 소스가 좀 크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여기 다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폭은 그대로 다 필요한 건데 이 아이를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 맞춰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군요. 폭을 400입니다 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높이가 조금 남아서 잘릴 것 같아요. 높이를 500입니다 라고 바꿨더니 폭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게 되면 얘를 드래그해서 늘려주실 때에 그림이 깨져 보일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폭을 400이라고 맞추도록 하죠.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시게 되면 그냥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수가 있고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요 하얀 종이로 오시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소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이름 자동으로 넣어줘요. 하지만 레이어가 많이 쌓이게 되면 레이어 1, 2, 3, 4로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레이어의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는 1급에 1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기 권합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필터를 컬아웃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컷아웃이면 여기 앞쪽에 있겠군요. 오케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펜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친구들은 커피잔 모양으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그릴 때에 뒤쪽 배경이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배경은 눈을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번 너 잠깐 눈 감고 있어. 안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커피잔을 어느 정도 크기로 줄 건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위쪽에 눈동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는 한 150 안 넘어가도록 제작할 테다. 바닥도 450 요 정도 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왼쪽도 대략 50, 오른쪽도 대략 50. 양쪽을 이렇게 살짝살짝 남겨놓고 이 안에다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범위를 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펜을 이용하실 경우에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는 눈에 잘 보이라고 쉐이프라고 바꿔놓은 상태인데요. 패스라고 되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쉐이프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일 수 있는 색깔은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선은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건지 옵션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필 채워주는 색깔은 각자 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선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면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군요. 펜 툴은 클릭 하시면 직선이 그려져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곡선,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쭉쭉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겨줘서 나타나는 이 핸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펜툴에서 기존이 되는 이 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우게 됩니다. 다시 직선으로 돌아오죠. 클릭 드래그 곡선, 드래그 곡선, 드래그 곡선. 다시 직선을 원한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핸들에 중심점을 쿵 찍어주게 되면 핸들이 잘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고 도형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렉탱글, 일립스, 폴리건 도형들을 이용해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고 아까랑 똑같죠? 쉐이프, 모양을 만들겠다. 필, 색깔을 넣겠다. 스트로크, 선은 없다.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옵션을 바꿔가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새로운 거 하나 일단 만들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컴바인,
빼겠다라고 하면 subtract, 교차되는 거 요건 많이 쓰진 않으니까 combine과 subtract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combine 이용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레이어가 추가되지 않고 하나의 레이어에 이렇게 눈사람처럼 두 개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옵션을 subtract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리는 동그라미는 이제 구멍이 빵 뚫어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역시 레이어는 하나의 레이어로 작업이 되고 있는 중이죠. 다만 그려놓고 나서 보니 이렇게 지나가는 잔상들이 예쁘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 옵션에 가셔서 더해준다 컴바인, 뺀다 서브트랙,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는 게 보입니다. 콩 찍게 되면 지나가는 선들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아웃라인만 남아야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커피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커피잔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위쪽에 있는 이런 초승달 모양은 도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쪽 부분은 요만큼을 빼시게 되면 위쪽에 초승달 부분만 남게 되겠네요. 원을 그릴 거다라고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 보입니다. 색깔 있습니다. 선 없습니다. 예,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서브트랙 뺄 겁니다. 라고 하셔야 빠지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빼시면 될 텐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 그 모양이 너무 크거나 작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의 셀렉션 툴이 있어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 동그라미 덩어리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 원에서 일부분만 선택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요 위쪽에 있는 덩어리를 선택할 거니까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셔서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에디트 편집할 겁니다. 자유롭게 편집할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뜨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네요.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펜 툴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위쪽에 옵션은 눈에 보이는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뉴 레이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해서 시작점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요만큼 원을 만들 거니까 지나가는 거 요 정도 지나가겠다라고 유추가 되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도착하는 지점은 요 정도 되겠죠?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요. 클릭하셔서 당겨 주시면 곡선이 될 거고요.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데 핸들이 저 위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Alt 누른 상태에서 콩 찍어주면 핸들이 잘릴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해서 얘를 몸통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도착하는 지점 여기죠. 클릭 드래그 해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친구들은 하나하나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편집을 찬찬히 해보시면 되겠고요. 곡선을 애초에 만드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릭 직선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트 모양의 경우에는 좀 모양이 까다로우니까 다른 아이들 다 눈 감겨볼게요. 이 친구들은 눈을 감겨보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하트를 그리실 때 곡선 바로 힘드시면 클릭, 클릭, 클릭. 대강의 윤곽을 이렇게 하트다라는 기분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보일 거고요. 각각 만들어 놓은 점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클릭 쭉 당기시면 곡선, 클릭 쭉 당기시면 곡선. 혹시라도 당겼는데 선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대강의 윤곽을 만들어 놓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고 보니 이 친구가 지금 위치 너무 틀어진 것 같죠? 그러면
덩어리로 선택해서 라고 했으니 패스 셀렉션, 이리 오시오 라고 나중에라도 다 수정 가능하다 라고 했었었죠. 엔터 쳐서 마무리. 아래쪽에 있는 요 찻잔도 펜툴 이용해서 마저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지나가는 점, 클릭해서 도착하는 곳 여기, 클릭하셔서 대강의 윤곽을 딱 놓으시면 되겠고, 이 아이들이 직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펜툴 꾹 눌러서 컨버트 포인트, 점을 쿡 찍으시면 당겨줄 수 있을 거예요. 점을 쿡 찍으시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꼬였을 때는 반대로 풀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형을 사용하셔도 되고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저는 펜툴을 이용해서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잔이 얼추 만들어졌고요. 계속 레이어가 쌓이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하나로 합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친구 클릭, 몽땅 다 선택이 됐고요. 어떤 레이어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 클릭, 머지 쉐이프 눌러주시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두도록 할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제 이 아이는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다가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쉐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굳이 다시 한번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패스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 옆에 보시게 되면 사줄이 보이시죠? 거기에서도 세이브 패스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그 아이를 저장하겠다라고 커피잔 모양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양 그리고 내가 방금 저장했던 모양 두 가지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패스 창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선택 해제라고 하셔서 파랗게 물들이지 않도록 빈 공간 눌러서 해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 감고 있던 배경 이미지 눈을 떴더니 이 정도 크기로 배치가 됐군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해주세요. 커피잔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건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1급의 2번 이미지가 우리의 커피잔 모양만큼 가려지기를 원하는 중인가 봐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단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커피잔에 가려질 거니까 얘는 그냥 크기를 그대로 이동해서 가져오도록 하죠. 이름 정리할게요. 1급의 2번에서 가져왔으니 1-2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요 아이는 밑에 있는 커피잔만큼 잘려서 보여야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이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잘리우는 그림에게 너 좀 잘라줘라 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1급의 2번 그림이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했더니 요만큼 잘라져서 보이는 중이죠. 대강의 위치를 조절해 놓으시면 되겠고, 문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한 곳에 레이어 스타일을 주세요. 선의 색깔은 그라디언트입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도 있어요 라고 했죠. 여기에서 선은 커피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급의 2번 여기다 주는 게 아닌 거죠. 커피잔 모양 여기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가 있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너 섀도우, 스트로크 다 선택하실 수가 있네요. 우선 스트로크라고 선택해서 선을 주도록 할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두께값 3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단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선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줘라 라고 했으니까 채워주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회색부터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게 보일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색상은 아니네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뜰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물감에 대해서만 색깔을 뭐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 물감 단추만 나와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물감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색상값 지정하는 것까지가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보니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분홍색으로 방향성이 다르네요. 그럴 경우에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결과값처럼 이렇게 위쪽은 노랑, 아래쪽은 분홍이 되는 거예요. 마저 이너 섀도우도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하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해 두셔야 그 다음에 이미지나 글자들이 그 위쪽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여기에 있는 꽃들 가져올 때에 뒤쪽이 하얀색으로 깔끔하네요. 그럴 때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하얀색만 깔끔하게 콩 찍어주시게 되면 흰색만 선택이 되죠. 다만 우리가 가져가려는 건 흰색은 아니니까 선택,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인버스라고 뒤집어주면 흰색 빼고 나머지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요 아이를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놨는데 분명히 드래그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레이어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위쪽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요 컵과 이미지 사이에 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곤란하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꽃을 데려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꽃이 바로 보이게 되겠죠.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 에디트에 자유롭게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니까 컨트롤 T 단축키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왼손의 도움 쉬프트를 받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면 됩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보시고 효과 꼭 잊지 말고 주셔야 이렇게 아이들 1급의 3번에는 얘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스트로크에는 이게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커스텀 쉐입 모양을 더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모양은 이 색깔이고요. 나뭇잎 색깔은 2개를 지정해 줬네요. 그렇다면 나뭇잎은 2장이 있나 봅니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찾았네요. 커스텀 쉐입 가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끝에 흐물떡거리는 도형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 얘도 역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모양들 쭉 나열된 거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렇게 모양들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숨어있는 모든 아이들을 보여다오 라고 올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쉐입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플립을 찾아다가 여기다 그릴 거예요. 클릭 드래그. 그리는 동안에 비율 깨지면 이것도 안 이쁘네요.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 값을 바꿔주려면 레이어 창문에서 그 레이어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들을 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레이어 스타일도 이너 섀도우. 크기를 조절하실 때 컨트롤 T라고 했었었죠. 크기를 조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문제 보시게 되면 우리 거 요 아이 굵은 잎사귀가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왼쪽 방향을 보고 있네요. 이럴 때는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완전히 거울처럼 좌우를 반사시켜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좌우 반전이 돼요. 그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하실 때 빙그르르 조절이 안 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도 찾아서 넣어 주세요. 나뭇잎을 찾아서 여기다가요. 클릭 드래그 찌그러지는 거 싫죠? 쉬프트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방향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될 거고요. 나뭇잎은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자체를 복사하는 거 컨트롤 J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레이어 창으로 보이시죠? 이동하시게 되면 두 개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위치를 다시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 위치,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게 보일 거예요. 글씨를 쓰시고 나서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글자 도구 확인하시면 위쪽에 그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색깔, 배치 보이시죠? 꾸겨줘라 라고 하는 웹 텍스트까지도 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꼴, 문제에서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들만 주고 있는데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꾸겨져 보이니까 웹 텍스트도 놓치지 마시고 작업하셔야 되겠죠. 스타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네모지게 쭉 뻗어 있는 중이고요. 위아래로 볼록한 거 보니까 이거는 벌지라고 하는 친구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밴드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적당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쓸데없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가이드는 지워주세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해지죠. 눈금자 역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켜 놓은 거니까 이 친구도 다시 꺼 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을 거예요. 깔끔하네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400에 500짜리는 JPG로 10분의 1 줄인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죠. 커다란 이미지니까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GTQ 있다고 했습니다.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줬던 거는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PSD가 아닌 거죠. 이 아이를 클릭하셔서 JPEG, JPG로 바뀌는 것 꼭 확인해 주세요. 저장하시게 되면 일단 큰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OK 하시게 되면 손톱만큼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맞고요. 포맷도 PSD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똑같죠. 400에 500짜리 새로운 종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에 뜨면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 픽셀 그리고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눈금자가 필요하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셔도 되고요.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것도 여유가 되시면 단축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바로바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겠네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4번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아래쪽에 남은 공간이 얼추 비슷하죠? 그럼 얘는 위아래 높이를 그대로 갖고 오셔도 되겠네요.
폭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노트북의 양쪽 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남아 있으니까 얘는 전체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으로 바꿔봤더니 높이가 510, 높이를 500으로 바꿔봤더니 폭이 392, 모질하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했죠. 남으면 잘리워서 버리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이름은 1급의 4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바꿔놨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필터, 텍스처, 라이저 주세요 라고 했으니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으시면 될 텐데 텍스처, 라이저는 이름만 봐도 텍스처에 있을 것 같죠? 텍스처, 라이저.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는 1급의 5번이 필요하다라고 했군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도록 할 텐데요. 쓱쓱쓱 문질러 주실 때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게 되면 선택할 때 좀 번잡스러워져요.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할 때도 단축키를 좀 쓰시는 게 좋을 텐데 엔터키 옆에 보시게 되면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가 작아지기도 하고 브러쉬가 커지기도 하고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선택을 쓱쓱쓱 해주세요. 일 1급의 5번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비율 깨지면 안 이쁘니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반대 방향을 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색상 값을 보아하니 이렇게 파란색의 컵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초록색의 컵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색상 바뀐 거 잘 구분하셔서 빨간색, 노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잘 선택하셔서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바꿔줄 수 있어요. 휴라고 하는 게 색상 값입니다. 가운데 있는 슬라이드 막대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시면서 원하는 색상이 될 때까지 조정하시면 되겠죠. 세처레이션은 그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라이트니스는 명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색상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선택하셔서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1급의 5번에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으니 빼먹으면 안 되겠네요. 레이어 창에서 아래쪽에 FX 가시면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었죠? 1급의 6번 가져오겠습니다. 배경 색깔이 이렇게 단조로울 때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기를 추천드렸어요. 클릭하셔서 하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얀 부분을 선택해서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라고 하는 선택 메뉴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게 되면 흰색 빼고 나머지만 선택이 됩니다.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 이용하셔서 꽃 모양과 왕관 모양 찾아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위쪽의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들이 들어있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리셔야 비율 깨지지 않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값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려면 플립 호리젠탈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레이어 만들어진 거 보일 거고요. 이동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다 쓸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하셔야 위쪽의 옵션이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세요. 그라데이션의 경우에는 꼭 방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글 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 주실 것.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하는 건 이렇게 아크 로우어와 쉘 로우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값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면서 볼록하죠. 그 친구는 쉘 로우어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배치가 끝나셨다면 레이어의 스타일이라든지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작업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놨다면 가이드라인을 없애주실 것, 눈금자도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걸 권해요. 컨트롤 R 눌러서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10분의 1로 줄인 거는 PSD 서로 포맷 다르게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요. 포맷을 JPG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됐으니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윕스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값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시다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좀 꺼내 놓도록 할게요. 우선 배경 색깔이 필요하군요. 물감을 하나 짜놓도록 할까요? 전경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색깔로 전체에 칠하고 싶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편집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득 차게 채워주는 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전체 색깔이 쫙 들어갈 거예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7번.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위쪽에 딸기 부분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어차피 가려서 잘 보이진 않네요. 저희 거 이미지하고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이 친구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가져놓고 보니 혹시 너무 크다 싶으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크기 조절은 가능하니까요. 데리고 와서 수정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7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블렌드 혼합 모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연한 살구색을 깔아놨는데 그 색깔이랑 이 위에 얹어져 있는 이미지랑 잘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블렌드 혼합 모드입니다. 지금은 노말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노말을 쿵 찍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섞어주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다큰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다큰이라고 하는 아이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짙게 이렇게 섞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80%로 낮추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그 섞어진 걸 100%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오퍼시티 값을 80이라고 농도를 낮춰 줄게요. 1급의 8번.
여기서도 이미지를 보아하니 어차피 갖고 와서 이렇게 필터 주게 되면 뭉개져서 잘 보이진 않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대강의 위치만 좀 주도록 할게요. 필터를 주세요. 드라이 브러쉬, 마스크로 가려주세요. 가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 차근차근 필터부터 갈까요?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갈 수 있고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드라이 브러쉬. 마스크라고 하는 건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땅 뚫어서 볼 수 있는 레이어 마스크. 여기에서 마스크를 쓰면 가려진다고 했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잘 보이고 있어요. 흰색 마스크 영역인 거고요. 반대쪽은 딸기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말고 왼쪽은 안 보이게 검정 마스크를 쓰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두 가지 색깔밖에 없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으로 구분해 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섞어 주도록 할 거예요.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보드랍게 할 건데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다면 색깔 자체를 쿵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으로, 검정과 흰으로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 흰색.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 검정색. 저는 지금 검정부터 그라디언트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요 왼쪽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가려줄게요. 여러 번 반복하셔도 결과물과 비슷하게 딸기가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딸기가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죠? 1급에 9번 가져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9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씨들은 주지 않습니다. 연습하시라고 드린 거는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 문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때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크기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나무 모양만큼 뒤쪽에 뭔가 이미지가 들어있죠? 요 친구만큼을 그림 비춰 보이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한가 봅니다. 일단 1급에 10번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1급에 10번 가져와 보니 이렇게 의자들에 필터 줘서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가둬뒀군요. 자, 얘는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에 10번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만큼만 필요하냐면 요 나무만큼만 필요한 거니까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하나 따로 저장하는 게 좋겠죠? 자, 1급의 9번에서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요 라고 나무만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나무만큼이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복사해서 따로 보관할까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지요. 그 아이는 클리핑 마스크 재료라고 해서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 있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칼날만큼 잘 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1급에 10번이라고 하는 이미지, 너는 이쪽으로 와서 그만큼 잘려라 라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레이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세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기가 적당하면 이대로 두시면 되는데 그림이 좀 커 보이죠? 컨트롤 T, 쉬프트 눌러서 적당히 조절. 레이어의 스타일과
기타 등등 필터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외부 광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1급의 9번 선택하셔서 FX.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윈드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뿐만 아니라 아랫동네에도 더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친구들은 아랫동네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라이즈에 보시게 되면 윈드가 들어있군요. 레이어 스타일도 주도록 할게요. 이너 섀도우. 자, 이너 섀도우를 줬더니 여기에선 지금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쪽에 그림자가 진 건 저희가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했던 이 친구 있죠? 그만큼이 그림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네모에서 그림자를 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했던 이 클리핑한테 이너 섀도우를 주셔야 합니다. 이너 섀도우.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칼날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나머지 이미지들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도형과 그림이 쌓이게 된다. 일 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큼만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셔서 색상 바꿔주면 되겠죠. 이미지, 어저스트, 휴 세처레이션.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값 5라고 바꿔줄 거고요. 선을 채워주는 필 타입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색상값 주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경우에는 항상 그 방향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나와주세요.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찾으시면 되겠죠? 쉐이프에서 투명도도 잊지 말고 주세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 조절 가능합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하시고요. 크기 조절할 땐 컨트롤 T. 나머지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색깔 값이 우리는 2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는 3개의 색깔을 줬습니다. 요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보이시죠? 콩 찍어주시면 색상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실수로 하나 더 만들었다 싶으실 때는 질질질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없어집니다. 색상은 더블 클릭하셔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제가 확인 안 하고 왔네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이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창이 뜰 거예요. 방향을 주십시오.
글자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의 크기를 준다면 어떤 친구가 큰 친구인지 작은 친구인지를 구분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해요. 요만큼만 커다랗게 60, 나머지는 작게 42. 전체적인 배치와 방향 크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크기라든지 레이어의 순서 꼭 확인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은 게 있다면 지워 주시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안 보이도록 정리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안에다 저장하십니다.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크기 줄여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운 종이를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는 네 번째죠. 4.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면 컨트롤 R 눌러서 꺼내 놓으시기를 권하고요. 배경 색깔이 정해져 있군요. 물감을 하나 깔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채우시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채워주겠다 필 색깔은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색상값이 들어가죠.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아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패턴의 경우에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두 가지 색상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모양을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자를 좀 가져가시면 크기를 좀 잴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 간격이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패턴 하나와 끝나는 패턴 다시 요만큼 간격 이만큼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30에 30 정도 되니까 새로운 종이에다가 패턴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하진 않을 거니까 이름은 무시하고요. 크기를 대략 30에 30 픽셀 뒤쪽에 배경 색깔은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컨텐츠는 트랜스퍼런트 투명이라고 해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록달록 체커보드 보이시죠? 뒤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커다랗게 채워 놓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모양을 좀 찾을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 한 친구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고요. 색상값 지정이 되어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양도 찾도록 하죠. 이 정도의 색상인 것 같죠? 개체를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Define Pattern이라고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름이 지정되어 있죠. 곡선 타일, 직선 타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정의가 끝났으면 이 친구는 당분간 필요가 없으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내려놓도록 할 거고요.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이미지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높이 값이 우리 거랑 별반 다르진 않네요. 400이라고 바꿔볼 거예요. 너비도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색상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하드라이트를 찾으세요. 현재는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로 되어 있죠. 콩 찍으시게 되면 종류들이 쭈루루 보일 겁니다. 하드라이트,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섞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아하니 의자 부분이 이렇게 왼쪽 상단 잘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우리의 의자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양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부터 씌워보도록 하죠. 레이어 창문에서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마스크다 라고 했고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만 대비가 되어 보드랍게 아이를 씌워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둡니다.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다른 색이라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정색과 흰색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볼게요. 반대로 해볼까요? 저는 흰색으로 보여야 될 부분은 왼쪽인 거죠. 여기가 흰색이어야 되고요. 안 보여야 될 부분은 오른쪽인 겁니다. 검정색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검정색부터 제가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1급의 13번도 이미지를 적당히 크기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맞춰줄 거고요. 이동 도구 끌어다 놓겠습니다. 1급의 13번에서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또 한 번 씌워줘야 되겠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를 찾겠습니다. 페인트 더프 마스크 똑같이 씌워줄까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마스크. 하얀색 마스크를 쓰면 내 거 이미지가 잘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보드랍게 가려줄 거예요. 그라디언트.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인물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잘 보이는 마스크를 쓴 거고요. 반대쪽에 인물이 안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검정색 마스크로 가려준 거겠지요.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라고 검정색, 흰색으로 쭈루룩 드래그하면 되겠군요. 결과물 보시고 이미지의 위치를 적당히 수정해 주세요. 1급의 14번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퀵 셀렉션으로 문질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쉐이프들을 얹으시면 될 텐데요. 쉐입 중에서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부분들, 요 친구들이지요. 요 친구들을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같은 색깔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 옅은 하늘색, 얘네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핑크색 하나의 레이어, 그리고 연보라색 하나의 레이어, 3개의 레이어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작은 친구들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배경에 이미지가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 친구들 눈을 좀 감겨두도록 할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전체적으로 200 언저리에서 시작할 거고요. 끝나는 건 450 언저리에서 끝날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범위를 좀 잡아놓고 제작을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딸 거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색깔이 있는 상태로 할 건데 배경의 색깔과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다른 색으로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선은 굳이 필요 없겠죠. 새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의 모양이 다르다면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점의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당겨서 옮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친구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지정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 핑크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들겠습니다. 클릭. 여기서부터요 라고 클릭 하셔서 직선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곡선을 만들고자 한다면 클릭 드래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만들어진 친구들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요. 곡선화 시켜줘야 될 부분이 더 있다면 펜 툴을 누르셔서 컨버트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직선으로 만들어진 친구들도 곡선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다시 주도록 할게요. 살구색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군요. 자, 살구색 너는 이라고 레이어 선택할 거고요.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리긴 어려우니까 일립스 툴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없습니다. 해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지금 그리는 걸 빼겠다라고 하는 서브 트랙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려주시면 그만큼이 빠지게 될 텐데 만들어 놓고 나서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으로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가 아니라 패스 셀렉션입니다. 요거라고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들어서 옮기시게 되면 위치도 조절 가능합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펜 툴을 들을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꺼번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직선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곡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원하시는 부분 다 만들어졌으면 다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매번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레이어에 추가로 만들어 주실 때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꼭 보셔야 해요. 색깔이 들어 있고요. 선은 없고요. 옵션에 가셔서 나는 지금 있는 거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할 거다. 컴바인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점들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모양들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레이어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라고 했네요.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같은 효과를 주실 때는 매번마다 선택하셔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드랍 섀도우 썼던 친구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효과를 주고 싶은 레이어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똑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드랍 섀도우를 쓸 겁니다. 질질질 끌어서 Alt 드래그 놓으시면 효과가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펜 툴로 그린 쉐이프의 경우에 패턴도 하나 더 얹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또 그릴 필요 없이 하나 복사해서 패턴을 더 씌워주시면 될 텐데요. 너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쌍둥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패턴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죠. 드랍 섀도우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펜으로 그려줄 적에 채워주는 색깔이 단색입니다 라고 해서 필 타입이 컬러로 되어 있을 텐데요. 패턴으로 씌워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을 얘는 패턴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등록했던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하늘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다가 패턴을 얹어주기 위해서예요.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 커스텀 쉐입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들은 다 집어 넣었으니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하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게 작은 건지를 구분하셔서 적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텍스트도 모두 얹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효과들 빠진 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눈금자나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는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클리어, 가이드, 룰러스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브젝트들만 남게 되면 파일을 커다랗게 JPG, 조그맣게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커다란 경우에는 JPEG 저장할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60에 40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하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까지도 끝났군요.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